특정 사고와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까요?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은요, 필수적인 증상 3가지가 있어요. 재경험, 외상 사건을 나도 모르게 그냥 불현듯 밥 한 술 뜨다가 플래시백이라고 부르죠. 머릿속에 그 장면이 영화 장면 지나가듯이 탁 지나가는 거. 재경험 되는 게 있어요. 아니면 길 가다가 비슷한 그 사건에 있었던 비슷한 사람 뒤통수를 본 것 같대.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거든요. 이런 재경험. 그 2번째는 회피 및 무감각이라는 증상이 있어요. 감정적으로 마비가 돼요. 어떤 그 사건이 떠오르거나 노출됐을 때 갑자기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. 무감각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을 자꾸 회피하고 어떤 경우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럼 회피 및 무감각. 그리고 3번째는 지속적으로 과민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. 이거는 뭐냐면 과민 상태라는 거는 하이퍼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각성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 외상 사건하고 상관없이 사람들 대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놀란다든지 그리고 쉽게 짜증낸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싸울 일도 아닌데 자꾸 가족들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과각성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건 이후에 내가 이 3가지 핵심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병원 가보셔야 돼요. 보통은 이 외상성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사건이냐면요. 범죄 피해자, 그리고 전쟁에 노출됐을 때,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, 납치됐을 때, 감금됐을 때,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뭐 지진이나 그 홍수, 집이 물에 잠긴 것 같은 이런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런 자연재난들, 그리고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뭐 건물에 무너졌다든지 이런 그런 거 통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것,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망 사건에 내가 노출되는 것, 그리고 성폭행, 강간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. 이 정도 사건일 때 외상을 일으켜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에 내가 노출됐다고 한다면은 첫 한 달 사이에 잘 보셔야 돼요. 나도 뭐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첫 며칠은 뭐가 뭔지 뭐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한 2주, 3주? 한 달쯤 지났는데 그제서야 그때 봤던 그 장면, 그 다친 사람, 그때 그 피해 당해서 다친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쳤던 상황들이 자꾸 꿈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면 그 장소에 갔을 때 너무 놀란다든지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병원 바로 가보셔야 돼요. 중요한 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치료를 오래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병원에서 이제는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. 경우에 따라서는 제 경험에는 최소 2년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교과서적으로는 한 1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게 경과가 워낙 다양해서요. 어떤 분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런 사건과 상관없이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. 그래서 왁스 앤 웨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증상이 막 심했다가 좀 감소했다가 또 다시 심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양상을 보여요.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내가 어떤 외상에 노출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계속 살면서 조심하면서 사셔야 돼요. 그 주변에 이런 나의 어려움을 알고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을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그 비슷한 사건에서 같이 생존하신 분들이든 같이 연합한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계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국가적으로 뭐 참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대응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일단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